예. 네, 하시죠. 설명을 처음부터 드릴게요. 작동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전면 상태가 이제 여기가 챔버 구성 상태가요. 챔버 쪽 그러니까 선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각각 선반은 5개가 있고 각각의 트레이는 들어가신 데 5개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위에 맨 위에는 트레이 하나를 빼서 트레이 외에 병 바트를 쓸 수 있게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에는 지금 이게 센서를 꽂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1번, 2번, 3번에서 선반 전체를 평균으로 나눠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센서를 꽂아서 샘플의 이제 온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품으로 가서 이쪽에 이제 뒷면이 LCD 저희 모니터 창이고요. 운전과 돌아가고 있는 그 순서나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은 레코더입니다. 레코더는 그래프로서 나타나고 나중에 데이터로서 이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USB를 빼서 SD 카드가 지금 삽입되어 있거든요. 저장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출력을 하시면 컴퓨터 연결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은 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랩은 샘플에서 넘어간 수분을 포집하는 곳이고요.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항상 다음 분을 위해서 항상 마지막에 쓰셨으면 항상 여기는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기가 있으면 물기 제거를 다 해주시고 얼음은 얼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평상시에 하고 난 다음에 열어놓고 있으면 되죠? 건조하게. 예, 그렇게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하단은 이제 부품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관리를 많이 해야 될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진공 펌프거든요. 펌프가 여기 하단에 위치해 있고 에어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동작되는 밸브들을 위해서 달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의 깊게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반 아래 보면은 밸브들 이렇게 달려 있죠. 저기 램용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얼려서 온 샘플을 여기다가 똑같이 걸어서 저거 쓰면 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저거랑 맞는 거니까요. 선반을 하고 있다가 여기다 거셔도 돼요. 어차피 진공 라인은 외부에서 만나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퍼지 자체도 이 안에서만 바트는 퍼지가 되고 얘는 다 이렇게 열리니까 이거를 쓰시다가도 이거를 쓸 수가 있고 두 개를 병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요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요거를 열어서 어쨌든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를 쓰든 어쨌든 얘는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럼 얘가 가동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개를 병행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로딩되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걸리는 시간이. 자, 여기서 보면은 6개 아직 안 떴을 거예요. 아니, 제가 끝나고 또 드릴게요. 아니 반사됐어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니까? 띵고 나중에 붙이면 돼요. 이거는 떨어지면 안 붙어요. 띄워버려요. 전체 화면을 보시면 6개의 그 지금 단추들이 있는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빼고요. 그냥 스타트 버튼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건드시지 마시고 스타트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 설명서는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 화면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터치를 누르면 이동, 취소라고 나오죠. 패스워드 입력은 패스워드 설정할 경우. 예,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동. 예, 그럼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 이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모니터 있고 설정이 있어요. 화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누르면 다른 키가 안 눌려요. 이제 샘플을 마지막 다 하시고 나서 모니터를 설정을 하면 락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가 락이에요? 예. 램프는 작동해도 다른 건 안 됩니다. 다시 메뉴로 가서 똑같이 해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추가가 된 거니까 그건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시작이 들어가는데 자동과 수동을 일단 배제하고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샘플을 가지고 오셔서 선반의 트레이에 샘플을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그쪽에서도 보이시죠? 여기 눈금선이 보이실 겁니다. 위에. 네. 예, 한 눈금당 1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4개, 밑에가 1, 2, 3, 그 다음까지 맥시멈까지 아까 말씀드린 4리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4리터를 다 채우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3리터까지. 예, 3리터 정도? 거의 딱. 왜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는 거의 99%가 여기 한약재잖아요. 예. 99% 3리터 이상을 넣어버리면 100% 끓어 넘쳐요. 그렇죠. 예, 그거 감안하셔서 샘플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한약재 중에서 좀 전시용으로 네. 전체 전형을 보여드려야 될 샘플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 귤 껍질. 근데 절단면은 저희가 저런 걸로 했는데 네. 이제 귤 크기 그 전체를 네. 이렇게 동결 건조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지금 귤 하나 크기가 하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안 까고 네, 그 자체 그냥 다 있는 상태에서 하시려면 네. 말 그대로 세포 벽은 수분 자체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건조 시간이 일반 그냥 건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쇄를 하는 것 경우보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시간이 시간도 그것도 상관없는데 그게 될지 안 되는 것도 장난입니다. 음. 예. 식물체 중에서 과일이나 크기가 딱딱한 것들은 더구나. 자, 일단 그럼 트레이 위에 여기 같은 거 위에 그냥 올려놔도 됩니다. 네.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 마지막에 샘플 관련돼서 또 설명이 있거든요. 트레이에서 샘플을 일단은 1리터, 2리터, 4리터 기준을 놓고 담아서 갖고 오셔서 넣으셔도 되는데 액상일 경우는 들고 오시다가 흘릴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반쯤 빼놓으신 상태에서 비커로 따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2단 선반 같은 거 준비하셔서 여기서 이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 얼려서 보통 갖고 오시는 경우 이제 샘플 중에서도 45도에서 안 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45도에서 안 얼어서 당이 좀 높거나 그러면 그리고 식물성 기름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일 육수가 있기 때문에 얼려서 갖고 오는 경우에는 센서를 미리 갖고 가서 기준 샘플에다가 하나씩 다 꽂고 얼리시는 게 좋아요. 얼린 상태에서는 꽂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아무리 이게 치명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센서 꽂아놓은 상태에서 얼리세요. 예, 75도짜리면 거기가 걸려주셔서 꽂고 일단 집어 넣으시는 것까지가 첫 번째 샘플 준비하신 거고요. 준비가 완료돼서 문을 항상 닫고 첫 번째로 이제 순서에 자동 수동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순서 첫 번째는 무조건 예비 동결입니다. 그러면 예비 동결을 누르시면 선반 냉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비 동결 들어가서 상온 2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40까지 60도를 떨궈야 되잖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맥시멈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네, 마이너스 40도 이하까지 떨구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샘플 넣고 수동일 경우에는 예비 동결을 눌러서 1시간 있다가 와서 트랩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도는 표시되는 거는 선반은 선반의 자체에 지금 온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트랩은 트랩 온도 똑같이 표시가 되고 하나 더 표시되는 곳은 요 기본 그래프상에 보시면 총 6개의 채널이 있죠. 6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1, 2, 3번은 샘플입니다. 샘플 온도 1, 2, 3번. 지금 1번만 꽂혀 있으니까 1번 온도 2.5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4번은 선반 온도입니다. 이 선반. 4번은 선반 온도 쉘프라고 돼 있고 5번 트랩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쪽 온도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백큐은 전체 진공. 진공 펌프를 돌렸을 때 걸리는 진공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몇 미리토로? 예, 미리토로까지. 평상시에는 999이고 1토로 이하가 잡히는 순간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는 999에서 숫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 상으로는 다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항상 온도는 1시간 뒤에 오셔서 선반 온도를 보셔서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샘플이 물 기준으로 했을 때 3리터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마이너스 40도 가는 동안 물은 이제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하겠죠.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해서 완전히 3리터를 전체를 다 얼리는 데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자동으로 했을 때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40 도달 후 3시간 유지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있으면 1시간 동안 마이너스 40을 떨궜어요. 시점부터 3시간을 더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총 4시간이라는 그렇죠. 거죠. 총 4시간이 되겠죠. 얼리는데 4시간? 예. 그러니까 베이스가 얼려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3시간을 줄이려면 아예 얼려서 보면 3시간이 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동결 끝나서 40도 보고 유지 시간까지 다 가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그래서 붉기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지금은 건너뛰는 겁니다. 제가 온도는 나중에 보고요. 트랩 냉동을 눌러서 이쪽에 트랩에 이제 냉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랩 냉각은 상온 기준으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는데 한 30분 안쪽이면 거의 떨어집니다. 외부 온도 25도 기준이니까요. 트랩 냉동을 이게 얼은 다음에 키는 거예요? 아. 미리 키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늦어져요. 아, 예. 이게 냉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시하느라고. 초기에는 얘를 해다가 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열량이 확 빼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초기부터 빼서버리면 양분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밸브가 두 개가 있잖아요. 트랩으로 가는 밸브, 이게 선반으로 가는 밸브거든요. 냉각 방식은 이거는 오일 타입, 냉동 오일로 인해서 간접 냉각이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냉매에 의해서 직접 냉매로 인한 직접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는 얘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얘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트랩 냉각이 들어가서 30분 안쪽이면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그리고 70도 거의 가까이 도달을 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저 램용 쓰시다 보시면 마이너스 45도 이하 이후에 진공을 들어가게끔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45도 이하가 지금 됐으니까 지금 오셔서 진공을 누르시면 어디 시켜나 보네? 시켜나? 살짝 떴죠. 진공을 눌러서 펌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혹시나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열어봐 주시고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데 살짝만 눌러주면 그냥 바로 잡히잖아요. 딱 진공이 잡힌 것까지만 보시고 트랩 이제 수동일 때는 일단 다 자기가 육안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동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동일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럴 경우에는 한 번쯤 오셔서 진공이 걸렸다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이제 갔을 경우 진공까지 가는데 총 시간이 아까 유지 시간 4시간 포함하고 트랩 떨어지는 거 40분, 그러면 5시간쯤 있다가 오시면은 딱 진공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부터는 이 트랩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분 안 걸리죠. 30분? 나머지부터는 진공부터는 선반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순간 진공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이 지금 여기까지는 저 램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별 건조가 램용하고 똑같이 얼린 샘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는 평상시 선생님들이 쓰셨던 램용하고 시간을 할 건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공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셔서 볼 때 999에서 떨어져서 900ml 이하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면 오셔서 선반 가열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선반 가열은 뭐냐면요. 얘가 냉을 줬지만 이 냉이 지금 마이너스 40도잖아요. 마이너스 40도에서 선반 가열 없이 그냥 땡기는 거랑 수분을 그 다음에 선반 가열을 줘서 얘의 온도를 4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20도 천천히 올리면서 당기는 거랑 그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거나 그리고 나중에 샘플의 성상도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다들 시간 단축이거든요. 시간 단축이 목적이고 최대한의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버블 현상 없이 샘플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샘플 설정, 그러니까 선반가에 설정하는 게 노하우예요. 그거는 저도 안 갖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평상시 실험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1단계부터 10단계의 그 데이터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베이스가 있어야 설정을 해서 12시간 그냥 하면 12시간, 가열했을 때는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가열을 줬으면 변화가 되는 게 여기 설정 온도가 첫 번째 단계가 스텝 1이 뜨면서 그 온도가 나타나요. 이 스텝 번호는 시간마다 설정된 만큼 변해요. 내가 1시간을 뒤에 2단계를 가게끔 했다. 그러면 1시간 있다가 2단계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설정 온도를 하는 게 이제 다 이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진공 건조 시작이고 여기부터 진행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될 때까지 이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건조는 시작이고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닥 어려운 거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과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역순으로 이제 해제하고 샘플 빼는 것부터 잘 근데 가능합니다. 진공이 왜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거? 아, 이거 진공은 좀 걸려요. 저거랑 오래 걸려요? 예.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20분 돼야 떨어지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예, 20분, 15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베이스가 틀리니까요. 그래도 한참 걸리네.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펌프가 이상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하면 예. 20분 이상 걸어보고 얘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봐야 예. 아 펌프가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 네, LP에서 펌프 이상은 드물긴 해요. 근데 쓰는 횟수만큼인데 옆에 바이오센터도 이제 똑같이 10kg짜리 계속 쓰시는데 거기는 거의 한 달의 기준으로 풀로 쓰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해줘야 되고 오일을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교환을 하세요. 아니면 업체 한 번 쓰시면 무조건 교환하시고. 그러니까 오일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천천히 떨어지네. 예. 금방 떨어지네 또? 그러니까 세거나 온도에 따라서 틀려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진행된 거고 이제 끄는 걸 알려드릴게요. 끄는 거는 지금 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완료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온도 센서를 각각 1, 2, 3번을 꽂았잖아요. 샘플 온도 센서가. 그럼 샘플 온도 센서 온도하고 그러니까 샘플 온도하고 이 선반의 온도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 같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완료 시점이라고 보시고 시간상으로 그래프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지났다고 보면 거의 건조 완료라고 봅니다. 선반 온도 25도 설정이에요. 샘플 온도 보니까 24.9, 뭐 2번은 뭐 24, 나머지는 뭐 25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완료 시점이 계속 같다고 보면 수분은 다 날라갔다고 보고 거기가 완료 시점이라고 보시고 와서 회수하시면 돼요. 회수는 간단합니다. 그냥 수동 버튼 이거 하나만 딱 누르면 올 수동이에요. 이 수동 버튼 누르면 올 수동이에요. 지금처럼. 그러고 나서 진공 딱,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진공 해제가 있으니까 올 스톱을 시키고 진공 해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공 해제가 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죠. 완전 해제돼. 그때 샘플 회수해서 나머지 하시고 샘플 회수하신 다음엔 이거 항상 트랩 열어놓으시고 얼음 녹는 거 보시고 두께가 두껍다 싶으시면 재상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그렇죠. 재상 버튼 누르면 예. 자동으로 꺼져요? 예, 20도가 기준이에요. 상온 20도에서 꺼지게 아, 돼 있어요. 20도까지 올라가면 딱 예, 꺼져요, 꺼지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20도를 기준이 뭐냐면요. 표면만 얼음을 다 녹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두꺼웠을 5cm 이상 두꺼웠을 경우 표면 겉표면을 누르면 이대로 잡아 뺄 수가 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얼음을 한꺼번에 그냥 고체 상태에서 회수할 수 있게끔 그 온도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어? 얘 왜 꺼졌지? 아, 이거는 시간 되면 하면. 예. 그러니까 회수까지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설정이에요. 이게 시작할 때 설정이거든요. 샘플의 특성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특성에 맞게 온도별로 샘플을 설정해 주는 게 이제 화면 밑에 보시면 모니터라는 화면, 옆에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히터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열 가열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온도를 어떻게 주냐 해서 시간을 어떻게 준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거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설정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1, 2, 3번이 나옵니다. 거의 중복되면 랩이 하나라고 해서 샘플의 그 특성상 1번은 내가 뭐 당이 많은 것들을 1번 샘플 프로그램을 하겠다. 2번은 뭐 이렇게 원래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쓰시다 보면은 1번을 기준으로 그냥 거의 다 쓰시고요. 2, 3번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제가 보기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시거나 만약에 위에 거 쓰시는 거랑 변경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3번을 쓰시고 이거는 나중에 입력하는 대로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시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쓰시면 돼요. 말 그대로 온도는 이렇게 누르면은 그 칸을 누르면 활성창이 나오면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숫자는 마이너스 40이 초기 얘 온도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 나름이고요. 온도 첫 번째 설정하시고 엔터 누르면은 그 값이 입력이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이 백큐음이 있는데 이거는 백큐음 조절 밸브가 없기 때문에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쓰셔도 되고 바로 시간으로 가셔서 숫자는 분으로 계산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6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1단계를 1시간을 하겠다. 그럼 60을 치시고 엔터를 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온도를 서서히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은 10개니까 알아서 잡으셔도 되고 시간도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입력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120을 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이제 물 기준으로 오늘 테스트로 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숫자가 중복이 되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40, 두 번째 또 마이너스 40 또 나와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40을 준 거는 이 온도에서 마이너스 40을 얘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이너스 30을 줄게요. 40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30이에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에 얘 가열을 마이너스 30까지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40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30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2시간 동안.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30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줘서 30을 2시간 동안 올라갔으면 1시간만 유지시킨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그래프상으로 계단 형식이 계속 형식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상적인 입력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나는 30까지 가면 또 20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은 곡선이 좀 이쁘게 안 나와요. 이게 좀 말 그대로 냉동이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샘플 온도가 같이 선이 똑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먼저 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은 계단을 총 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온도를 또 나누면. 그죠? 급격히 올릴 경우랑 서서히 올릴 경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샘플에. 그 차이도 있고 유지를 짧게 주는 거랑 어느 정도 길게 줘야 되는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걸 다양한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이걸로 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내가 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지금 꺼졌어요. 1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키면 1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1번 끄고 2번을 누르면 2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가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활성화 시켜도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초기 가열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설정 프로그램은 얘를 집어 넣으면서 동시에 설정을 완료하시고 아까 순서대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정 창에 내가 한 프로그램이 내로 제가 지금 아까 30으로 바뀌었던 변경된 프로그램이 오죠. 지금 이거를 해주면 이렇게 지금 활성화된 상태에서 SV1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2번을 해주면 이 숫자 변경한 게 이대로 떠요. 예, 하나의 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샘플 다시 그 온도로 갔으면 좋겠다. 다음 단계든 전 단계는 어쨌든 못하니까 다음 단계에다가 그 가고자 하는 온도를 변경을 한 다음에 SV02를 누르면 설정되는 게 바뀌게 오고. 네, 이건 하나의 팁이고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하다 보니까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완료 때까지는 총 10단계고 시간 계산해보면 총 끝나는 시점까지 시간이 나오니까
처음 한 번이 어려워서일지 두 번째 하는 샘플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 구간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사실은 없으시죠? 메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상태를 봐줘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됐고, 램프라는 거는 안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나중에 육안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톱, 알람 울렸거나 끌 때는 말 그대로 알람 버튼, 스톱 버튼이 있어서 소리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속성은 엔지니어 모드라고 해서 이쪽에서 사용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건드실 일이 없어요. 건드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과 수동만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은 제가 지금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했던 게 수동이에요. 제가 모든 걸 설명했던 걸. 자동은 수동이 했던 제가 지금 수동으로 선반 온도에 맞게 그 설정된 그 값에 의해서 했던 거를 설정된 그 값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고, 온도면 온도에 의해서, 그리고 진공도면 진공도에서, 그리고 다음까지 쭉 자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누른 거는 샘플 넣고 자동 눌러놓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말씀했던 5시간 뒤에 한 번 오셔서 진공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다 프로그램 끝났다 하면 얘가 멈추는 건 아니고 리턴돼요. 네? 리턴돼요. 어디로? 왜냐면 샘플 보호 차원에서 네. 얘는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아무도 안 와서 회수를 안 해버리면 진공이 걸려있는 상태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온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면 흡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냉이 들어가 버려요. 냉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다시, 40도에 다시 예비 동결 단계로. 예비 동결로 네. 백큐브는 꺼져 있고 백큐는 걸려있는 상태가 돼요. 걸려 있고 네,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또. 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동명한테 좀 빼먹었네. 마지막 보면 999를 주는 이유.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항상 999를 줘서 무한대로. 그래서 언제든 와서. 마이너스 40도씨에서 네. 백큐 걸려 있고 무한대 시간.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냉이 다시 들어가면 샘플은 빼도 똑같이 수분이 탔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해야 되는 수밖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끝나면 하는 거고, 자동은 샘플 놓고 와서 그거 5시간 뒤에 가서 진공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샘플로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베이스는 선반 총 20리터니까 하루면 돼요. 이게 다 얼려서부터 끝나서 24시간이면은 여기 있는 20kg짜리 물이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듣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쓰시는 샘플에 대해서 제가 특성을 말씀드리죠. 한약재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9% 오르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쓰시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이 많으면 가열을 하는 순간부터 당은 끓기 시작을 해요. 열을 받으면. 그래서 저기에다가 바틀로 하셨을 때 막 끓거나 뭉치거나 딱딱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온도에 의한 방변하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 때 잡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온 건조를 하는 거예요. 저온 건조라는 거는 1단계부터 10단계의 그 단계 중에서 마이너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이하에서 최대한 많이 땡겨내는 거예요, 수분을. 그러니까 당이 변화를 최대한에 줄이면서 수분은 최대한 나가줍니다. 그래서 저온 건조는 보통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마이너스 10 이하에서 땡겨주셔서 건조를 하실 경우가 저온 건조고, 당이 많이 함유될수록 그 방법이 제일 잘 나와요. 케이크 상태가 제일 잘 나오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가 겉 표면에 이제 막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당에 의해서 막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안에는 하나도 건조가 안 되고 오히려 굳어버려요. 왜냐하면 얘는 열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것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케이크 상태의 형태를 만들어지는데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날아가는 수분은 없고 말라버리니까 수분은 그래서 열에 의해 말라버리고 당은 뭉쳐버리고, 그래서 엿처럼 딱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까지 모두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저온 건조가 최고. 저도 이거 하면서 한의원이나 한 19가지 샘플을 가지고 흡수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첨가제부터 시작해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첨가제는 자체적으로 못 쓸 경우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험에서는 거의 엑스트림이라는 성과제나 뭐 그거 외에 모든 강이라는 성과제를 쓸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최후의 수단일 거고, 그다음에 함수율로 조절을 하는데 함수율 샘플 1에 물 1 하면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단축이 돼요. 샘플 1에 물 2 하면 그거의 3배가 단축이 돼요. 6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럼 1리터에 물 2리터를 넣으면 시간은 그만큼 6시간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잘 되고 핑 상태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은 하나, 흡습이 좀 더 빨라요. 네. 흡습 상태가 다른 것보다 빠르고 색깔 상태가 약간 붉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갈색으로 비유를 하자면 커피색이 물 많은 커피 색, 그 정도 색깔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로.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가 식물체가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생채식 갖고 와서 그냥 하시는 경우 있고, 슬라이드해서 하시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파쇄해서, 그리고 갈아서, 그 다음에 즙으로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쇄하고 즙으로 만드는 경우는 똑같아요. 파쇄하고 슬라이드 할 때랑은 거의 형상이나 뭐 방식이나 그런 건 다 변함없이 똑같은데, 식물체를 한 칸 한 칸 한 칸 다 다른 샘플을 넣어버리시면 기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우리가 보시면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당이 많이 함유된 것도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 물이 좀 더 많이 함유된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을 한 번에 몰아서 그냥 하시는 게 좋고, 파쇄나 슬라이드 할 때는 웬만한 식물체도 잘 나와요. 시간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어떤 경우가 안 나오냐면 즙을 내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농축을 시켜서 할 경우가 진짜 안 나와요. 그거는 전 건조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열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축하는 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과일 그냥 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열의 9은 안 나와요. 네, 안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근데 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으로 들어갔으면 귤 자체 그 표면이 다른 거에 비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스펀지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공은 많이 열렸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과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사과 반으로 잘라서 넣은 거랑 통으로 넣은 거랑 한번 해봤는데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7일을 줬어요. 7일. 많이 잘라서 반짝 넣은 거는 3일 안에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일단은 보이게도 그 지금 시중에서 파는 슬라이드형 칩 있죠. 감자칩, 뭐 고구마도 그냥 생으로, 감자도 생으로 건조해서 지금 나와서 튀기지 않은 감자가 파는 게 있어요. 200g에 뭐 5,000원, 8,000원 막 파는 거 있거든요. 사과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팔거든요. 배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해본 걸 따라서 다 똑같이 다 해봤는데, 통으로 넣어서는 단가도 안 나오고, 네, 첫 번째로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전염 소스를 기온종이 12개 되거든요. 최대한 샘플 특성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비교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의사항으로 드리면, 알코올 혹시 쓰시거나 실험 처리하다 보니까 아세톤이나 유경매 같은 거 문제는 혹시 쓰시는 실험은 없으시죠? 거의 없으시겠죠? 주정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주종이나 그런 건 이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70도지만 서도 여기서 안 잡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청주 원료가 이제 그 누룩 빚은 거랑 같이 해서 그거 한 거를 해보면 얼음이 다 녹아요. 빨기 시작하는 것부터 여기 얼음이 있던 것들이 싹 녹아요. 예, 수분이 붙을 곳이 알코올이 붙어버려서 그 표면을 싹 녹여버리니까 물이 발생을 하고, 주정이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넘어간 게 이제 공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pom프로 이제 같이 알코올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건조도 안 되고 트랩으로 올라가면 다운되거든요. 45도 이하로 넘어가면 펌프가 서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알콜을 쓰실 때는 온도나 그런 거 비율 같은 거는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 날릴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날리시는 게 예. 그거는 항상 주의사항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쓰셨다고 하셨다 하면 펌프 오일은 무조건 한 배치 끝나면 무조건 빼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펌프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차라리 사과 그때 하셨을 때 그 설정 그거는 어떻게 아. 하셨습니까? 식물체는 아까 말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당이 있어도 그 당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액상을 우리가 지금 한 것보다는 틀려요. 그래서 안에 이제 공급을 만들 수 있는 그 형상물이 이렇게 형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다면 이거 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을 때 시간을 최대한 저온에서 짧게 주고 상온으로 거의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온을 한 6시간? 6시간에서 10시간에서 주고 그 다음에 0도씨 이상으로 해서 0도씨에서 이제 20도를 기관을 했을 때 10도 이하에서 이제 제일 오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도 해서 마지막까지 7일을 줬죠. 7일이라면 숫자라면 거의 웬만한 다 와있죠. 그 온도 설정하는 팁? 완전 신발 아니에요? 지금 사과로에 사과로 기준은 마이너스 30도잖아요. 다음에도 마이너스 30도나 30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24시간 열시간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여기 수위에서 여기를 나눴을 때 여기가 10이라고 봤을 때 이 시간을 세게 올려줍니다. 저희 5를 해주고 있던 다음에 10 그러면 0에서 앞에 하루 24시간 주고 그 다음에 5에서 또 24시간 근데 10에 하면 저걸 물은 조금 나오고 얼음이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꺼내서 저걸 나온다. 그 다음에는 그 3월 20도 꺼내야 돼. 물 받아가지고 그걸 다 25도에 받아가지고 안 돼. 0, 5, 그러니까 0, 5, 5, 10, 마지막에 20, 무한대. 여기 프로그램 3에다 하나 해놓으면 저 프로그램 2에다가 한약재 아까 영하 10도까지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내용이 틀려서 그래도 하나 해놓으면 거기 기본으로 붙이고 세팅 밸류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떤 거요? 이